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권 불안하다 라는 제목하에 오늘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분양권이라는 말이 있죠. 즉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이 2억대 3억대가 되고 입주할 시점이 되면 프리미엄이 5억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분양권을 우리는 로또 분양권이랍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파트 하나 잘 받으면 그냥 신세가 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분양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들 주변에 살펴보더라도 분양권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받고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원하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해서 원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분양 가격에서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즉 분양권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 없든 그냥 새 아파트다, 분양 가격이 좀 다소 저렴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또 우리들 주변에 놓고 보면 분양권으로 해서 돈을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요 분양권 투자를 잘못 하셔가지고 돈이 마이너스 되신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분양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잘하면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못하면 있는 돈마저 까먹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특정 물건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정가 이외의 금액을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은 분양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가 4억이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팔았는데 매매 금액이 6억이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이 2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해서 분양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우리는 그냥 P라고 합니다. P. 서울의 분양권을 우리는 로또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분양권을 우리는 왜 로또 복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라고 하면 일단 정부는 분양가 규제 정책을 지금 피고 있죠. 즉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분양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분양 가격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 즉 규제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제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분양가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고분양가가 안 되고 분양가를 낮춰야 되겠죠. 즉 주변에 있는 아파트, 기존 아파트의 시세보다 낮춰서 우리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헌 아파트에 비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가 분양 가격 자체도 낮게 책정이 된다.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 가격보다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가격이 더 싸다. 여러분 입장은 분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분양 받으셔야죠. 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이니까. 그러면 청약의 경쟁이 일어나겠죠. 청약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된다? 이제 프리미엄이 즉 플러스 P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3월에 분양한 개포동에 있는 DH자이 개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요. 분양 가격이 14억 3천만 원이었는데 주변에 같은 면적인 레미안 루체하임의 분양권 실거래가가 19억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아파트 분양한 게 14억 3천인데 인근 지역에 분양하는 분양권 실거래가가 19억 3천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5억이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요 5억이라는 요 금액이 플러스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다? 당첨과 동시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서울 분양시장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균열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1순위 청약 미달, 1순위 미계약자 속출, 2순위 청약 미달, 건설회사 착공 분양 지연, 미분양 아파트 증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때 우리는 분양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 또한 앞으로
분양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와 정보라는 거는 매일 쏟아져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죠. 하지만 이러한 뉴스와 정보를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정부는 지금 분명히 분양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현재 악화되고 있어요. 즉 청약 매수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양회사가 수익을 얻기 위해 고분양가로 분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양을 받았다. 그 분양을 왜 받았냐라고 하니까 분양권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한번 사면 서울 지역에 한번 분양을 받으면 그냥 뭐 몇 억씩 올랐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지금 지금 고분양가로 분양한 걸 덜썩 잡아버렸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를 보시는 거죠. 프리미엄의 피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생피를 보신다는 거죠. 부동산은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공부와 노력이 없으면 영원한 성자가 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로또 복권과 같았던 서울 분양권 시장이 이렇게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는 거. 언론에서 말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두 번째는 청약 예비자들이 신중해지고 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얘기도 맞죠. 실소유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고 청약 예비자들이 이제 신중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신중해진다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 중도금융에 대해서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즉 대출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호황에서 약간 불황으로 흘러가는 징조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서울 분양권 시장의 균열은 첫 번째로 보면 부동산 하락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와중에 어떤 누가 분양권을 덜썩덜썩 매수를 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이나 뭐 지방의 광역시급이나 대도시급이 분양시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 또한 얼마나 좋았어요. 뭐 3월 올라가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양권 시장 또한 사두목 올라가는 그런 행복한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열기가 불었다. 분양 또 광풍이 불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무 때나 막 짓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잘 되고 분양이 잘 되면 팔리지도 않고 분양되지도 않은 곳에 아파트를 막 지어대기 시작하죠. 왜? 막 지어도 팔리니까. 그게 분양 열기이고 분양 강풍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양 열기와 분양 강풍의 시기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요렇게 후행으로 분양 열기와 분양 강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분양 열기가 있고 분양 강풍이 있다가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그때는 찬바람이 부는 거죠. 또 분양권에 투자하신 분들 또한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양권 시장이 좀 휘청하는 듯한 느낌, 그 이유는 요 이유 두 번째, 요게 더 중요하죠. 두 번째 이유는 고분양가예요. 이 식당이 잘 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싸고 맛있고 양이 많아. 이렇게만 나오면 식당은 되는 거예요. 싸고 맛있고 양이 많으면 안 되는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분양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싸고 위치 좋고 가성비가 좋아. 그럼 대박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뭐다? 가격이란 거예요. 주변 시세보다 일단 싸야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 분양권 가격 또한 기존에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할 때 사람들이 뭐 한다? 청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권 가격이 기존의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 그러면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요건 미분양이어야 되죠. 아니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높은데 누가 분양을 받고 누가 청약을 하겠냐는 거죠. 따라서 이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분양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럼 분양 받으셔도 돼요. 근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높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의 분양권 시장은요. 현재를 놓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또 보면 대출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죠. 또 고분양가다라고 하면 이런 세 가지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의 분양시장 또한 재미가 없을 거예요. 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분양시장은 철저한 분양 양극화 시장이 될 거예요. 일반 부동산 시장도 제가 양극화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 분양시장 또한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짜배기 분양권은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알짜배기 아닌 분양권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수도권은 말만 수도권이야. 그리고 서울에서 굉장히 멀어. 이런 지역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광역시급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지역에서 벗어난 그런 시장의 분양권은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 시장은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약간 재미가 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해드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이 분양받고자 하는 그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